자, 그러면 이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수업 문제는 뭐 신이론 백지 쓰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서답형 답안 작성하는 방법 총정리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실전 문제도 있는데, 자, 일단 지금 이번 시간에는 뭘 메인으로 보실 거냐 하면은요, 여기 이제 서답형 답안을 어떻게 잘 쓰는지, 자, 서답형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하면 잘 하는지, 요 서답형 답안 작성법을 총정리한 거, 요 내용을 메인으로 좀 볼 거예요. 그런데 서답형 문제를 한 문제만 풀고, 그래야 이제, 서답형 문제가 이런 거였지, 좀 생각이 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답형 문제를 한 문제 보고, 맞아, 서답형 문제 어떻게 쓰는 거였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게, 서답형 문제 답안 작성법은 우선 서답형 문제를 먼저 이제 한 문제만 풀어보고, 이렇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이론은 쭉 리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신이론 공부하는 방법도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요 1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1번 문제 보시면은, 자, 이제 아이들이 역할놀이 하고 있어요. 역할놀이 하면서, 과일 이제 사려고 하는 거죠. 사과 하나에 뭐 3,000원이에요. 너무 비싸다. 1,000원에 주면 안 되니?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야, 3,000원이라야 돼. 돈 1,000원짜리 하나, 둘, 모자라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반만 사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사실 요 안에는 지금 이제 수학적 개념이 좀 들어가 있는 거죠. 마트놀이 상황에서 여기는 지금 돈 계산하면서, 그죠? 여기 돈 계산하면서, 여기 수와 연산, 뭐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사실 선생님들께서 이런 지문을 보시면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교육적 의도. 자, 이렇게 지문을 읽으면서 항상 우리는 교육적 의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요즘에는 수학이 문제 해결 수학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그리고 이제 옛날처럼 막 진짜 대놓고 공부 이런 건 잘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사례, 주로 놀이 사례. 자, 여기서 보시면은 교육적 의도가 들어있는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자, 문제 해결 수학. 자, 여기서 ATM 기계야 돈 뽑을 수 있어. 이거는 이제 블록으로 ATM 기계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장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얘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일단 여긴 돈 계산하는 거는 수와 연산, 덧셈, 뺄셈, 나눗셈 사실상 다 들어있어요. 수와 연산이 여기 들어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은 뭐 바나나는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럼 바나나는 얼마야? 사과하고 바나나는 가격이 다르다. 요거는 이제 분류. 사과는 사과 가격이 있고 바나나는 바나나 가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분류.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블록 아래 종이를 꺼내면서 10,000원짜리 나왔어. 뭐 이렇게 가격 매기고 10,000원에서 3,000원 빼면 7,000원이 남았어. 바나나는 얼마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시장놀이 하면서 이 아이들이 지금 이제 일단 연산 공부되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 이제 문제 해결 수학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과는 사과끼리 가격이 다르고, 바나나는 바나나끼리 가격이 다르고, 지금 이런 활동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따가 이제 사례형 문제, 이거는 이제 사례형 문제죠. 자, 요거는 어떤 문제입니까? 요거는 사례 지문이 나오는 사례형 문제예요. 그죠? 자, 선생님들께서 요즘에 사례형 지문이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자, 요거는 사례형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요거를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작성법. 자, 그러면 사례형 문제를 다루는 거. 사례형 문제는 그럼 어떻게 공부하나? 요거를 좀 보도록 하실게요. 자, 1번 문제 우리가 대략 조금 보셨죠. 그쵸? 자, 사례형 문제를 해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일단 선생님들께서 지문을 읽어야 돼요. 지문을 읽을 때 상황 맥락을 파악해야 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여기 아까 그 지문 보니까 유아들이 지금 뭐 사과 하나에 얼마예요? 막 시장놀이 하면서 돈이 모자라고 막 이런 이제 과정이 나오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이제 좀 이론적 단서도 찾아야 되고, 연산하고 있네. 뭐 이런 이론적 단서를 찾으셔야 되고, 자, 요구사항, 이 문제에서 이제 아까 그 문제의 수학적 개념을 써라. 여기 나타난 수학적 개념을 써라. 뭐 이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자, 문제를 좀 확인하고.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보통은 이론과 사례가 연결되어 있는 문제가 출제되잖아요. 사례형 문제에서는. 자, 그래서
사례 속의 유아의 행동, 요걸 이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관련 이론을 추출하셔야 합니다. 관련 이론 추출, 그리고 이게 이제 유아의 발달적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관련 이론을 추출해야 되는데 여기서 어떤 애는 연산을 할 줄 알고 어떤 애는 연산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을 매기는 것도 하나의 측정 행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단위, 그렇죠? 측정 단위를 매기고 있는 거잖아요. 센티미터, 킬로그램 뭐 이런 것만 측정이 아니고 1,000원, 2,000원 그 단위에 맞게끔 매기는 거, 이것도 이제 단위에 맞게끔 가치를 매기는 거, 요걸 이제 측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측정 단위, 이거는 한국 돈은 원 이런 거잖아요. 측정하는 거, 측정 단위에 맞게끔 그 화폐 단위 이런 것들도 측정 단위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발달적 의미, 유아들이 숫자 세기 연산하고 있는데 조금 얘는 뭐 조금 잘하는 애도 있고 요건 좀 아닌 애도 있고, 그러면 어때요? 얘는 분류까지, 분류 개념, 그 다음에 이제 화폐 단위 이런 것들을 알면서 연산이 충분히 잘 된다, 얘는 아니다, 이런 게 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예를 들면 이 사례를 보면서 그럼 여기에 적합한 발문이 뭐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사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육적으로 어떤 의도가 있냐, 이 시사점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적 의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적 의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배우도록 할 것인가, 유아들에게 어떤 배움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인가, 요거를 이제 우리가 발문으로나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보통 이제 문제가 나올 때는 어떤 게 나옵니까? 보통 문제가 나올 때는 사례 속의 행동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요런 절차로 물어봐요. 이런 관련 이론, 사례 속 행동 속에서 관련 이론이 뭐냐, 이걸 묻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여기서 더 발달한 친구는 누구냐, 얘는 뭘 못하냐, 뭘 잘하냐, 이런 걸 묻기도 하고. 그러면 선생님 어떤 발문을 하시겠어요? 이거는 교육적 시사점, 교육적 의도를 묻는 거예요. 얘가 다음 단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어떤 발문을 할 거예요? 요건 교육적 의도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이론과 사례를 연결할 때는 일단 사례 속 행동 안에 이론이 들어있어요. 이런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 맞게 답을 해야 되는데 이론을 직접 묻기도 하고, 얘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누구의 이론에 의하면 얘는 지금 어떤 단계냐, 이런 걸 묻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어떤 굉장히 얘의 행동이 지금 어떤 식으로 미숙한 거냐, 뭐 이런 걸 묻기도 해요. 그 다음에 뭐 말하는 거 이런 거 보고 얘는 지금 쓰기 발달, 읽기 발달 어떤 단계냐, 이런 식으로 발달적 의미를 묻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에 맞게끔, 그러면 얘의 발달 단계에 맞게끔 선생님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발문을 쓰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한테 어떤 배움이 일어나도록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서 답을 쓰시는 건데, 보통 이론과 사례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마트놀이 하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1번 문제 봤던 거, 그 예시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마트놀이 상황은 일단 돈 계산하는 거, 이거 수와 연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쵸? 여기 지문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거 1,000원이네? 그러면은 10,000원에서 3,000원 빼니까 7,000원 남았네?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연산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블록으로 ATM 기계를 만들어 온 친구가 있었잖아요. 요거는 문제 해결, 창의성, 뭐 이런 것이 이제 문제 해결력이나 창의성. 돈이 모자라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여기서 놀이 끝내야 돼? ATM 기계를 이제 블록으로 만들어 갖고 온 거예요. 그럼 놀이가 이어질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아이들끼리 협력해서 놀이하죠. 돈이 모자라는데 막 이렇게 하는 친구한테 거기다가 돈을 지폐, 그 모형 지폐를 장난감을 넣어가지고 ATM 기계예요 이렇게 해주고 있잖아요. 서로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협력해서 놀이, 여기서 사회적 기술이나 의사소통을 배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지금 사례형 문제 해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사례형 문제를 읽으면서 여기에는 이론이 들어있다. 사례 속 행동에 이론이 들어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발달적 의미를 묻거나 관련 이론을 묻거나 교육적 시사점, 보통 요거 이제 발문이라든가 뭐 이런 형태로 많이 나타나죠.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교사 개입, 선생님의 개입, 발문도 개입이에요. 그렇죠? 자, 교사 개입을 우리가 이제 물어봅니다. 그렇죠? 어떻게 선생님 발문할 거예요? 이것도 교사 개입이거든요. 적절성, 시기성, 방법성, 발달 적합성 이런 거에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유아의 주도성도 존중해야 되고 개입할 타이밍 맞아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발문이 들어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방법, 개입 방법의 교육적 효과, 그 다음에 유아의 발달 수준 고려해야 돼요. 보통 아이들의 발달 단계가 나와 있잖아요. 이론에. 그래서 발달 단계에 맞게끔 교육적 효과는 뭐예요? 무엇을 배우도록 할 것인가? 이게 교육적 의도거든요. 자, 요런 거를 매칭해서 발문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보통은 얘가 무엇을 배우도록 할 건가? 근데 얘 단계는 뭔가? 얘가 지금 1단계는 저기 끝단계가 되게 이렇게는 안 하는 거죠. 얘가 1단계면 다음 단계로 가게끔 어떤 발문을 할 것인가? 배움. 얘 뭘 배워줘야 되지? 이런 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발문에.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 자료를 처음부터 보도록 하실게요. 답안 작성법. 자, 요 자료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문제는 요걸 다 보고 나서 이어서 계속 풀도록 하시고요. 자, 최근 시험 문제가 5년 동안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과거에 개념형에서 적용형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단순 암기보다는 현장 적용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아까 1번 문제와 같은 사례형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강조하다 보니까 2019 개정 누리과정 기반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문이 완전 놀이중심. 유아한테 우리가 막 뭐를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놀이를 통해서 교사가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해서 그거에 맞는 발문을 하는 그런 게 너무 중요한 그런 교육이다 보니까 맨날 문제도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의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데 요 강의는 그래서 서답형 토탈 솔루션 그런 문제들을 다뤄보는 것입니다. 여러 이론을 통합해서 사례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사도 반성적 사고가 매우 중요하다. 자, 요런 것들을 문제에 다 반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단순 암기 그냥 기본서만 외우고 이렇게 갖고는 답을 못 쓰시는 거예요. 자, 이지성과 함께 하시면은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고급 사고력, 서답형 문제에 얼마든지 답을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일단 14페이지로 딱 정리를 했는데 자, 이렇게 문제 유형별 해결 전략도 다루겠지만 이 뒤에는 유아임용 발문 연습 특화 완벽 정리 자료도 있어요. 영역별로 5개 영역별로 발문 사례를 정리해서 표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일단 이거 쭉 읽어보세요. 거의 이번 주에 발문이 다 나옵니다. 자, 발문 문제 선생님들 맨날 많이 틀리시는 것 같은데 요거 한번 보시면 발문 문제도 다 맞추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 이따 발문 문제도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문제 유형별 해결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유형별 아까 우리 사례형도 보셨잖아요. 자, 일단 서답형 문제 대부분 다 이제 서답형이긴 하죠. 단답식 아니고 요새는 맨날 서답형 문제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자, 서답형 문제의 기본적인 해결 전략. 자, 일단 문제를 읽을 때 선생님들께서 핵심 키워드를 좀 보셔야 돼요. 아, 이게 이 지문이 지금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지? 뭐 이런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핵심 키워드 그 다음에 요구사항을 일단 문제를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서술하시오, 설명하시오, 발문을 쓰시오,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오 이런 거 많잖아요. 요구사항을 파악해서 문제 요구사항에 딱 맞게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찬찬히 밑줄 그으시고 요구사항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항 간에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 1번에 소문항 1번, 소문항 2번이 연결돼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거 이제 관계를 파악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답안을 작성하실 때 뭐를 생각하셔야 됩니까?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거. 개념을 쓰고 뭐 개념을 설명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개념도 외워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례를 또 연결해야 되는 게 있어요. 개념하고 사례. 사례를 연결하는 거, 요거는 이제 지문 사례, 요거 연결해야 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로엔펠드 미술 단계 문제. 자, 여기 이제, 얘가 어떤 시기에 유아냐. 그러면 이제, 도식기다. 이러면 도식기 개념을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도식기 개념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도식기의 이거 개념 설명을 또 할 수 있어야 돼요. 특징, 개념 설명. 자, 요 개념 명칭 아셔야 되고요. 개념 명칭 아셔야 되고요. 이론, 명칭, 그 다음에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유아 사례하고 연결하는. 그러니까 이런 게 보통 문제가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명칭만 쓰는 게 나았다면 지금 명칭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아 작품 사례. 검은색으로만 칠하는 도식기의 특징을 보여준다.
여기 도식기의 아이들은 자신만의 도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얘가 이제, 밤이라고 해도 불빛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칠할 수 있는데, 뭐 심하게 이제 까만색으로만 다 칠해 놓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이제 응용, 여기서 이제, 사례 적용까지 하게 되면은 보통은 유아의 표현의 의도를 존중하고 확장하는 질문을 제시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발문을 써라 이러면 선생님이 얘의 도식기라는 걸 알아야 되죠. 도식기의 한계, 이런 것들을 알아야 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발문을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발문 문제뿐 아니라 우리 이제 다양한 문제를 푸는데, 자, 어쨌든 명칭, 이론 알아야 되고, 이론에 대한 설명도 쓸 수 있어야 되고, 요걸 사례랑 연결해서 쓸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일단 지금 문제 유형을 쭉 보고요. 다음에 이제 요 유형별 문제를 또다시 풀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저랑 같이 실전 문제 풀면서 이 유형별 문제를 다 풀어볼 겁니다. 자, 요런 유형이 있고요. 오늘도 문제 풀면서 요런 유형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 관리 전략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요즘에 이제 사고형 문제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선생님들께서 시간 관리가 너무 힘드신 거예요. 거의 막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관리만큼은 한번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5점짜리 문항, 이게 어떻게 됩니까? 1번, 2번, 3번, 요거 하나에 5점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 1번 문제는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1, 2, 3. 이렇게 해서 뭐, 요거 2점, 뭐, 이거 2점, 뭐, 이거 1점,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요 한 문제는 5점짜리잖아요. 자, 그래서 이 5점짜리 이거 전체를 푸는데, 요거 5점짜리 전체를 푸는데, 요게 이제 8분이에요. 8분. 그죠? 요게 이제 8분이에요. 5점짜리가 우리가 이제 1번부터 8번까지 있잖아요. 8분 곱하기 8번까지 있으니까, 그럼, 요렇게 하면 64분 나와요. 그죠? 나중에 한 5분에서 6분 정도, 요거는 전체적인 검토를 해야죠. 5분 전에 끝내야 전체적인 검토를 하잖아요. 그러면 요 한 문항, 요 전체 한 문항에 한 8분 정도 소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한 문제당 한 2, 3분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한 문제당. 그래서 요 한 문제를 2분 30초. 2분 30초에 끝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한 문제, 우리 지문도 길었잖아요. 자, 아까 여기 제가 문제 우리 함께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전체를 푸는데 요 5점짜리 요거 하나가 8분이에요. 8분. 요거 전체를 8분에 끝내야 돼요. 그럼 요 문제. 자, 여기 1번 문제 보시면 이 놀이 상황에 나타난 수학적 개념 3가지를 서술하시오. 이런 거였거든요. 자, 그러면 이 문제 하나 푸는데 요 문제 하나에 2분 30초예요. 근데 사실 여기 이 지문을 다 읽고 수학적 개념 3가지를 찾는 게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자, 여기 3가지는 이제 뭐냐 하면은 수와 연산, 그 다음에 측정. 이게 측정이 센티미터 이런 게 없으니까 측정 이제 생각하기 어려운데, 요거는 돈의 단위의 측정이에요. 돈의 1,000원, 2,000원, 3,000원 이런 돈의 단위의 측정,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이런 돈의 단위에 맞는 측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류. 그죠? 그래서 여기 사과와 바나나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는 사과대로 규칙이 적용되고, 바나나는 바나나대로 가격의 규칙이 적용되잖아요. 자, 요렇게 이제 3가지를 찾는 건데, 이거 2분 30초 내에 이거 찾아가지고 답 좀 서술까지 좀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간 관리 전략이 정말 필요한데, 이거는 굉장히 전략적인 연습을 많이 하셔야 가능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자, 일단 문제 유형별 해결 전략, 일단 서답식 문제 전반적인 해결 전략을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문 문제. 발문 문제는 이따가 또 따로 떼서 자세히 보실 거예요. 자, 여기 뒤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발문 사례를 쭉 정리 다 해놨어요. 영역별로 발문 예시, 교육적 의도, 예상 효과까지 해가지고 발문 문제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보시면 돼요. 이거는 같이 보실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이제 그거를 보기 전에, 자, 발문 문제 해결법입니다. 자, 발문 문제. 자, 요 간략하게 일단 한번 보시는 거예요.
자, 발문에는 교육적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적 의도를 묻는 겁니다. 여기서 교육적 의도는 뭘까요? 아이들한테 무엇을 배워줄 것인가. 이걸 선생님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발문을 하라 이거는 아무 말이나 옛날 얘기 해줘. 아무 말이나 하세요. 뭐 이런 게 아니고 시간 때우기 아무 말이나 하세요. 이런 거 아니고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도록 해줄 것인가. 이론에 맞게, 얘 수준에 맞게.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겠죠. 이론에 맞아야 돼요. 이론을 생각해 하셔야 돼요. 문제 지문에는 이론이 있는 것이니까 이론하고 유아의 발달 수준 요거를 매칭해서 구성주의적으로 이렇게 유아 중심적으로 이렇게 발문을 딱 하셔야 되는 거예요. 놀이 중심으로 이렇게. 자, 그래서 교육적 의도를 파악해서 보통 발문의 유형은 개방형, 폐쇄형 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고 확장형 그리고 비계설정 발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케이스마다 다르겠죠. 어떤 영역에 있어서의 비계인지 이게 다 다른 거잖아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의 발달 수준별로 적절한 발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1단계면 2단계로 올려주는, 얘가 2단계면 3단계로 올려주는 이런 발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전조잡기 유아의 특징인데 얘는 찰흙 한 덩어리 이거를 꾹 누르면은 그냥 되게 많아졌는 줄 안다. 이러면 요거를 벗어나는 발문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상징놀이 막 엄청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징놀이 못하게 이렇게 아니고 상징놀이가 더 확장되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문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발달 수준에 맞게끔 그리고 이론에 맞게끔 그렇죠? 자, 발문 작성을 이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보셔야 되지만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자, 발문 작성 요령 좋은 발문은 유아의 경험 지금 현재 놀이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상황하고 연결되는 그런 발문이어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교육적 목적이 딱 드러나, 교육적 목적을 묻고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항상.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발달하는 거. 그쵸? 그 다음에 요 이론, 예를 들면 공정성 뭐 이론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2025의 공정성 발달 뭐 1A 단계면 2A 단계로 가게끔. 1B 단계면 만약 1B 단계면 2A 단계로 가게끔, 2A 단계면 2B 단계로 가게끔 이렇게 발문하는 그런 발문이라는 거죠. 교육적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고 확장을 위해서 보통 이제 열린 개방적인 질문 이런 걸 많이 쓰죠. 자, 발달 수준에 적합한 언어를 써야 돼요. 유아 수준에. 이런 조건을 갖춘 발문을 쓰게끔 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적 의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예를 들면은 블록이 자꾸 무너지는 상황에서 선생님이 이제 발문을 한다. 이러면 이제 블록도 얘가 1단계냐, 2단계냐, 블록 쌓기 단계 이런 거를 감안해서 발문을 해야 되겠죠. 그냥 크게 뭐 말씀을 드린다면 왜 무너졌니? 이런 거보다면 어떻게 하면 더 잘 쌓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얘가 1단계인지 2단계인지 이런 걸 반영해가지고 해결책까지 있는 좀 복합적인 발문을 하시면 좋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사례형 문제. 그쵸? 우리 1번 문제 풀어보셨잖아요? 그게 요런 사례형 문제라는 거죠. 자, 사례형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답안을 작성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죠? 답안을 작성하실 때는 구조화된 답안을 작성하셔야 돼요. 자, 답안을 그냥 아무렇게나 선생님들께서 답안 쓰실 때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내 맘대로 막 쓰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답안을 작성할 때는 굉장히 구조화된 답안을 작성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론적 근거 가능하면 이제 쓰셔야 되고 개념 설명도 들어가고 사례와 관련하여 개념을 설명하셔. 이런 것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사례도 써야 되는 거예요. 사례 뭐 유아 이름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답안은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쓰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두리뭉실하게 아무 이론에나 답이 되는 만능틀처럼 답을 쓰시면 안 되고 매우 구체적으로 쓰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키워드는 꼭 들어가야 돼요. 키워드. 그리고 간결하게 쓰셔야지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쓰시냐 하면 키워드 다 막 한 10개씩 막 넣는 거예요. 문장 엄청 길게. 왜냐하면 어디 하나는 얻어 걸리겠지. 이거 들어가면 나 점수 주겠지. 안 줘요. 막 이 키워드 저 키워드 막 다 이렇게 쓰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핵심 키워드를 포함해서 간결하게 또 게다가 시간도 없어요. 자, 구체적으로 쓰시고 키워드를 여러 개를 키워드를 넣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문제를 정확하게 읽으시고 키워드를 넣으시고요. 자, 그리고 보통은 이론과 실제를 연결하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론과 실제 이 지문 이론과 실제는 지문이죠. 지문.
자, 여기 실제 상황은 보통 지문에 실제 상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문에 나와 있는 실제 상황하고 이론을 연결해서 답을 쓰는 문제가 요새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쓰셔야 합니다. 자, 답안 작성할 때 뭐 존댓말로 쓰는 분은 안 계실 가능성이 많고, 특수 기호 이런 거 막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쓰시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아닌 것을 고르고, 요거를 바르게 고치시오. 막 이런 문제를 내면은, 아닌 것은 김 교사가 얘기한 혼잣말이다. 뭐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다까지 안 쓰셔도 괜찮아요. 아닌 것은 혼잣말.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를 바르게 고쳐라. 바르게 고치면 상호작용적 언어다. 뭐 상호작용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만 써도 괜찮아요. 이렇게만 써도. 근데 시간 없다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닌 것은 혼잣말 이렇게 안 쓰고 기호처럼 막 이렇게. 이건 노트 정리할 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점수 안 줄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다 꺼버렸어요. 이런 교수 많이 봤어요. 자, 그래서 이 시간 많이 걸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장으로 설명해야 되는 문제는 진짜 문장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 자, 요구하는 개수까지만 쓰시는 거고. 자, 발문 문제 특별 유의사항. 자, 발문 문제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현재 발달 단계를 다음 발달 단계로 올려주는 비계 설정 발문. 비계 설정이라든가 질문을 보통 해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이론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현재 발달 단계를 다음 발달 단계로 올려주는 발문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에 적합하고 교육적 의도가 명확해야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교육적 의도라는 거는 유아에게 배움을 주기 위한 거예요. 유아에게 배움을 주기 위한 발문이어야 합니다.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개방형 발문. 주로 열린 발문 하셔야 돼요. 막 클로즈드 발문. 막 이거야 저거야 1번이야 2번이야 이런 발문 안 돼요. 답이 딱 있는 거. 개미는 어디 살아? 땅속에 살아? 땅 밑에 살아? 이런 건 안 좋은 거예요. 개방형 발문. 그렇죠? 자, 그래서 최근 출제 경향을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 사고력, 그리고 현장 사례, 교사의 반성적 사고, 교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하게끔, 자, 놀이 중심 이런 걸 이제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유의해서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효과적인 연습 방법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연습 방법은 일단 문제 유형별로 반복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저랑 같이 풀어보실 거예요. 반복 연습을 하시고 이론 정리와 적용을 하셔야 돼요. 핵심 이론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론 정리 이런 건 제가 해드리는 거죠. 선생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발문 연습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발문 연습 5개 영역별 발문 사례 요거 정리를 뒤에 해놨단 말이죠. 발달 단계별로 적절한 발문 연습해야 되고 상황별로 교육적 의도 요거 계속해서 유아에게 배움을 주는 요런 발문이라는 거예요. 자, 요런 발문 사례는 여기 뒤에다가 정리를 해놨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요거 이제 리뷰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고 계속해서 자, 요거 영역별로 발문을 쭉 정리를 해놨으니까 요걸 빨리 리뷰를 할게요. 결국은 선생님께서 약간 회독을 좀 하셔야 되고요. 자, 요거를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요 문제를 계속해서 이어서 풀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제가 신이론 정리한 요 백지 쓰기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내용이 그래도 꽤 많아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신이론은 선생님께서 신이론은 우리가 개강론 막 암기장 외우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이론은 쭉 읽으면서 리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단 백지 쓰기로 드린 거예요. 여기 문제를 보고 여기 사실은 이제 해설이 쭉 나와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놀이중심 교육과정은 사실상 심미 수업이에요. 여기서 이제 주제 미학, 매체 미학, 매체 우리 지난번에 뭐 나왔어요? 시험에 찰흙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심미교육, 우리가 상호 텍스트적인 접근, 우리 지난해에 나왔던 그런 것들도 다 심미 수업의 일환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응용돼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관련 문제도 물론 풀겠지만 요거 가장 빠른 길, 이제 뭐 구성주의적이면서도 신이론적인 이론을 방대하잖아요. 그거 막 1000페이지씩 이렇게 공부하시면 나가 떨어져요. 그것만 하다가 이제 내년에 다시 공부해야 되고 막 그런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가장 빠른 길은 뭐냐 하면 요걸 백지 쓰기 문제 형태를 쭉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제가 해설 자료 요거는 해봤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요거를 쭉 한번 리뷰해보는 걸로 공부를 하시면은 이해가 돼요. 그리고 관련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요거 발문 쭉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문제, 오늘 요 이제 진짜로 그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오늘 풀어보는 문제는 어떤 문제냐 하면 1회 문제의 경향은 최근 기출을 완전 경향을 반영했어요. 그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론과 실제를 연계하는, 보통 실제 사례 연계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종합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이런 문제고, 마지막에 발문 문제까지 같이 넣었어요.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런 의미 있는 서답형 토탈 솔루션이 되는, 서답형 문제 토탈 완전 전체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강의 계속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계속 하겠습니다.